새벽 5시, 김영순 74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된다. 손목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을 따라 떡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다. 오늘은 무슨 떡을 만들까? 영수는 혼잣말을 하며 가게 문을 열었다. 시루에 쌀을 씻어 불리고 팥을 삶는 동안 머릿속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했다. 단골 손님 김할머니가 손자 돌잔치용 백설기를 주문했고 동네 슈퍼 사장이 인절미 2상자를 가져가기로 했다. 떡집을 시작한 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다. 당시 15살이던 아들 도윤을 혼자 키워야 했고 별다른 기술이 없던 영순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떡 만드는 솜씨가 유일한 재산이었다. 엄마가 고생해서 너 대학 보낸 거야. 영수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방아를 찧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의 학비와 용돈을 대기에는 충분했다. 도윤이 결혼하고 며느리 선영이 들어왔을 때 영수는 마음 한편이 편해졌다. 이제 아들도 제 가정을 꾸렸으니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종종 가게에서 쌀이나 팥, 심지어 완성된 떡까지 가져갔다. 어머니, 집에서 쓸 거예요. 선영의 말에 영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가족을 위해 베푸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대견하게만 보였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애들이 잘 쓰는 게 좋지. 영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늘도 반죽을 치댔다. 3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 없는 떡집에서 그녀는 묵묵히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다. 저녁이 되어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오늘도 정직하게 일했고 가족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 영수는 팥을 삶으며 다음 날 만들 떡 주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우편을 들고 들어왔다. 김영순 씨 맞죠? 등기우편이에요. 영수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도장을 찍었다. 두꺼운 봉투에 적힌 법원 집행관실이라는 글씨가 심상치 않았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어보았다. 압류 통지서라고.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떡집 명의로 된 부동산이 며느리 이선영의 대출 보증에 사용되었고 6개월째 연체로 인해 강제 압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보증 금액은 무려 8천만 원. 영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보증을 서줬다는 거지? 영수는 다급히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떡집 등기부등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낸 떡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저녁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선영을 불러앉혔다. 영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 영수는 압류 통지서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선영은 잠깐 당황한 기 보였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거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 잠시 빌린 건데요. 어머니 가게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다고?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내 가게를 담보로 잡을 수가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윤이 끼어들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우리가 해결할게요. 해결한다고?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6개월째 연체라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선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려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 동안 묵묵히 희생해온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너희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권리가 있어? 영순의 목소리가 커덜렸다. 내가 이 가게로 너를 키웠는데.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다. 서류를 다시 읽어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다.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다. 압류 통지서의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떡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영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겠어. 새벽 5시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떡집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동안 맡아온 쌀 냄새, 판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오후에 들어온 박 아주머니와 김 아주머니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영수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대신 각자에게 퇴직금과 보너스를 넉넉히 챙겨주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영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영수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게의 모든 장비를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다. 김할머니, 이제 다른 떡집에서 사세요. 건강하시고요. 영순아, 정말 그만두는 거야? 왜 갑자기? 단골 할머니의 아쉬워하는 목소리에 영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일주일 후 영수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떡집 매매대금과 평생 모아둔 적금으로 전세를 놓고 남은 돈을 정리했다.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마지막 날 영수는 빈 가게를 돌아보았다. 3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정성으로 만드는 우리 떡이라는 현판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고생 많았어. 영수는 가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날 저녁 새로운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영수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가게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모두 해방된 기분이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 이름으로 살자. 영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김영순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반짝였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영수는 누군지 모르겠다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던 아들 도윤이었다. 엄마. 도윤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왜 이사를 하셨어요? 연락도 없이. 영수는 무표정하게 아들을 바라봤다. 들어와. 작은 원룸에 앉은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집도 너무 좁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영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왔어?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선영이가 제 허락 없이 가게를 담보로 잡았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하려고요. 그러니까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영수는 웃음이 나왔다. 지금 와서 몰랐다고? 6개월 동안 연체됐는데 내가 몰랐다고 믿으라는 거야? 엄마, 정말이에요. 저도 속았어요. 도윤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빚도 갚고 가게도 다시 찾아올게요. 어떻게? 직장을 더 구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도윤의 말이 점점 작아졌다. 영수는 찬찬히 아들을 바라봤다. 44세가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달려와 해결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도윤아.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빚은 내가 갚아라. 엄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44살까지 엄마 품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30년 동안 기회를 줬어. 내가 공부할 때도, 결혼할 때도, 사업한다고 할 때도.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었잖아. 그럼 엄마는 저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영수는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보았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서게 하는 거야. 엄마, 효도라는 게 뭔지 아니? 부모에게 기대는 게 효도가 아니야.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책임지는 게 진짜 효도야. 도윤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정말 다시는 안 봐주실 거예요? 내가 진짜 어른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영수는 등을 돌렸다. 그전에는 연락하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들과의 만남 후 한 달이 지났다. 영수는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던 생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근처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기도 했다. 이런 게 진짜 살아가는 거구나. 영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혼잣말했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사장이 영순을 알아보았다. 떡집 사장님 아니세요? 요즘 문이 닫혀 있던데. 네, 그만뒀어요. 영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혹시 집에서 떡 만들어서 파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동네에는 제대로 된 떡집이 없거든요. 그 말에 영순의 마음이 움직였다. 떡 만드는 일 자체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삶이 싫었을 뿐이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오랜만에 쌀을 씻었다. 물에 불린 쌀을 만지며 30년간 익숙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한 떡이었다. 영순 떡방이라고 하면 어떨까? 영수는 작은 간판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영순의 원룸 1층에 작은 간판이 걸렸다. 영순 떡방.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소박한 간판이었지만 영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첫 손님은 슈퍼 사장이었다. 와, 정말 하시는구나. 인절미 좀 주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영수는 정성스럽게 포장해주며 말했다. 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서너 명씩 손님이 찾아왔다.
많지 않은 양이지만 영순에게는 충분했다. 남는 돈으로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혼자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영수는 저녁에 떡 포장지를 정리하며 감탄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고. 어느 날 단골이 된 김 할머니가 물었다. 사장님,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외로워요. 영수는 환하게 웃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다. 74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늦게 찾아온 독립이지만 이제야 내 인생의 맛을 알겠다. 영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오롯이 김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자. 작은 떡방에서 들려오는 반죽 치는 소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같았다.